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 전문학원에서 고등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 시행됐던 2024년 2학년 2학기 선정고등학교 수학2 과목 중간고사 간단한 총평 및 주요 문항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험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어제 시험까지 치른 선정고등학교 학생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한 이제 총평을 하자면 어제 이제 시험 끝날 정도의 시간 직후에 이제 학생들한테 연락이 좀 많이 왔습니다. 연락이 먼저 온다는 얘기는 좀 뭐 잘 본 친구들이 보통 연락을 먼저 잘 해주는 편이니까. 그래서 평소 이제 선정고등학교 수학 시험에 비해서는 약간은 수월한 편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는데 뭐 예년 또 기존의 이제 선정고등학교 수학 시험에서 특히 뭐 객관식 마지막 한 개, 두 개는 정말 꽤 어려운 뭐 기출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뭐 특이하게 변형된 뭐 이런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던 반면에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그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없었다. 대신에 이제 중상급의 문항들이 좀 더 이제 출제되었고, 그래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시험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문항들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 중에 그 뒤에서 두 번째 15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다항함수 fx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함수 뭐 이런 뭐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표시를 해볼게요.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자, 마찬가지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자, 또 이차함수 얘도 다항함수죠. 자,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2 함수값 하나를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자, 다항식 fx를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gx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봐요? 맨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나머지 정리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식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가조건을 좀 식으로 나타내보면 자, fx는 자, g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g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1차 이하의 형태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거를 ax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죠. 뭐 rx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보시면 이번엔 g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뭐 얘도 뭐 이용해서 gx를 좀 표현해 볼게요. gx를 자, x-3으로 나눴을 때에 자, 몫이 있을 텐데 문제에서는 gx 몇 차라고 알려줬습니까? 2차라고 알려줬고요. 최고 차의 계수도 1이에요. 그래서 그냥 몫의 형태는 x에 대한 최고 차의 계수가 1인 1차식 형태죠. x. 자, 그 다음에 여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저는 마이너스 k 이렇게 쓸게요. 뭔지 모르니까 뭐 플러스 k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걸 이제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머지 정리해서 G3은 몇이다? G3은 마이너스 2다. 뭐 1학년 때 그냥 여러분 엄청 많이 했던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런 정보가 나왔고요. 자, 문제에서는 또 다조건 G2 값을 알려줬어요. 그럼 내가 지금 G라는 2차 함수에서 모르는 문자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함수값 하나를 줬으니까 그냥 X에다 2 대입하면은 y값 1이 나와야 된다. 그럼 k값 나오죠. 그래서 자, 요 다조건에서의 g라는 함수값 하나 이용할게요. g2는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1이다. 자,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 넘기면 마이너스 1도 나눌게요. 2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k값이 나오죠. k값은 5다. 이렇게 나와요. k값이 오니까 요 gx가 완성이 되죠. gx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그냥 k 지울게요. 그래서 요렇게 완성을 해놨어요. 자, 그럼 뭐 gx도 전개까지도 해보죠. x 제곱 마이너스 8x 15에다 2 빼니까 플러스 13 gx를 벌써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극한식 요거를 줬죠. 자, 뭐 익숙한 친구들은 사실 보자마자 바로 바꿀 수 있는데 그래도 간단한 변형을 해서 할게요. 요 극한식은
자, x가 3으로 갈 때, 자, x-3분의, 자, 분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되죠. 자, 근데 f랑 g랑 둘 다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 따라서 f3이랑 g3이랑 어떻다? 똑같다. f3이랑 g3이랑은 똑같다. 이런 정보가 나오고요. 자, 따라서 내가 여기 분자에다가 f3을 빼주고 다시 g3을 더해주면 똑같은 분자의식이죠. fx 마이너스 f3. 자, 그 다음에 여기 gx 마이너스로 묶여있네. 마이너스로 가로하고 gx 한 다음에 마이너스 g3이라고 쓸게요. 왜? 미분계수의 형태로 변형할 거니까. 근데 f3이랑 g3이랑 똑같고 마이너스 f3을 내 맘대로 했는데 다시 그거랑 똑같은 g3을 더해줬으니까 원래 식이랑 동일한 식이고요. 따라서 f랑 g랑은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f'3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g'3 그리고 이 값이 몇이라고 알려준 겁니까? 5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g라는 함수를 완성해놨죠. g라는 함수를 완성해놨어요. g3은 마이너스 2다. 뭐 여기 써놨으니까 g3은 마이너스 2다까지도 써놓고요. 자, 그럼 요거 미분도 할게. 그러면 g'x는 2x 마이너스 8인데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으시면 요 값이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래서 다시 넘겨서 정리를 하시면 f'3은 자, 넘기셔서 3이다. 요런 값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2였습니다.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게 답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정보들이 또 있으니까 여기서 F3 값은 몇이고요? 마이너스 2고요.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GX 값도 있으니까 연립해서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실 다 푼 문제인데 여기서 조금 약간의 심화 개념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한번 기억나나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다항함수. 자, 그리고 뭐 곡선의 형태죠. 자, 그냥 편의상 설명, 개념을 위해서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어떤 곡선이 있어요. 어떤 곡선. 편의상 그냥 px라고 놓을게요. 어떤 뭐 곡선이 있는데, 자, 요놈의 접선이 있대. 접선이 있대요. 접선이 이렇게 있대요. 자,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을 편의상 뭐라고 할까? 저기 q라는 문자 없죠? 예. qx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접점, 접선이니까 접점이 있겠죠? 요 접점의 x좌표를 그냥 편의상 알파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알파라는 거는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니까 방정식의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방정식 px는 qx 얘의 실근 중에 당연히 누가 있다? 알파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실근은 다른 교점 이렇게 또 있는 건데 실근 알파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접하는 상태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 알파는 최소한 중근일 거고요. 최소한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거고 뭐 이런 그림에서는 뭐 보통 2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자, 요 식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죠. px-qx라는 요런 식은 자, 다항함수일 때 당연히 x-알파를 인수로 가질 텐데 근데 중근이니까 최소한 2개를 인수로 가질 거고요. 여기는 뭔가 또 다항식이 곱해져 있겠죠. 이런 거 다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기억나지? 자, 그럼 이제 봐봐. 그럼 지금 나는 f3 값이 마이너스 2고 f 프라임 3이 3인 걸 알아요. 자, 우리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곡선 fx 위의 점 3,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줄여서 접방이라고 쓸게요. 자, 기울기 미분계수가 3이니까 y는 자, 바로 기울기 3이죠. 3x 쓰고 자, 요 놈이 접점이니까 얘 지나야 되죠.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와야 돼요. 요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두 가지의 3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미분계수 갖다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건데 자, fx가 하필이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지금 요렇게 줬어요. 그러면 내가 방금 얘기한 요거를 이용해서 좀 적용을 시켜볼게요. 요 문제에. 그러면 자, 편의상 요 접선의 방정식 뭐 이름을 붙일까? 그냥 이름 안 붙이고 할게. 자, 요 fx에서
fx 빼기 요 접선의 방식, 지금 요거 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3x-11. 그럼 요 식은 당연히 중근 뭐를 갖게 되고요? 이 접점의 x좌표인 얘를 중근으로 갖게 될 거예요. 따라서 x-3의 제곱을 무조건 인수로 갖고요. 여기 뭔가 다항식이 곱해져 있겠죠. 그럼 요걸 정리하시면 fx는 x-3의 제곱, 요거 그대로 쓸게. 일단 어떤 다항식이야.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넘기시면 플러스 3x-11 이렇게 나오죠. 이게 fx의 형태예요. 근데 fx의 형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요거 1차 이하의 형태. 그러면 정확히 동일한 형태가 돼서 그냥 요 놈을 gx 놓으시면 fx가 완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fx가 바로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는 거고, 접선의 방정식과 원래 함수의 차이 함수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f2 값이니까 바로 답을 낼게요. f2는 자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1 생략할게요. g2 그 다음에 일단 2 집어넣으시면 621이니까 마이너스 5다. 자 그리고 g2 값은 문제에서 줬던 것 같아요. g2 값은 1이라고 줬습니다. 따라서 요놈 1이죠. 1 빼기 5니까 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고1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 뭐 다항식의 나눗셈,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의 개념이 좀 복합된 문제고, 물론 이대로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연립을 하셔서 푸셔도 뭐 전혀 무방합니다. 잘 푸신 거고, 저는 조금 접선과 원래 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항함수를 세팅하는 방식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겸 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y는 t라는 상수함수와 자 fx인데 y축을 기준으로 쪼개져 있는데 절대값이 붙어있고 그 1학기 때 했던 지수함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고 좀 쪼은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나이스죠. 왜 나이스야? 다 알려줬잖아. 다 알려줬잖아. 보통 여기에 막 미정계수 붙이잖아요. 막 AX, 뭐 무슨 KX, 막 이렇게 막. 근데 지금 다 알려줬잖아. 그치? 그리고, 물론 절대값이 조금 짜증나긴 해도, 기본적으로 그냥 2차 함수의 형태고, 지수함수에서 복잡하지 않은 형태니까 그냥 그리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 봤을 때, 뭐지? 혹시 다 알려줬네? 기분이 좋아야 돼. 이런 걸 봤을 때. 자, 어쨌든 그런 fx라는 함수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 함수와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 자, 우리 이런 유형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도 많이 또 풀었던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 교점의 개수를 나타내는 함수 h가, 자, t는 a에서 즉 불연속인 좌표의 값의 합을 물어봅니다. 자, 불연속이 되는 좌표의 합. 자, 물론 이런 유형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야, 이거 뭐 나오긴 나왔네 하셨을 거고, 좀 식의 형태가 올해 9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올해 9월 여러분 그 고2 9월 모의고사에 21번 문제였나요? 약간 그거랑 형태가 약간은 비슷해. 느낌이 약간은 비슷한데, 그거는 막 여기 미정계수가 붙었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거기서 조금 차용을 해서 약간 아이디어를 내셨을 수도 있겠다.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x는 0, y축을 기준으로 자, 이 친구 먼저 그려볼까요? 이 친구. 자, 양수인 구간에서는 자 일단 안에 있는 이 기본적인 지수함수를 그릴 겁니다. 안에 있는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지수함수. 자, 근데 2의 x제곱이라는 완전 기본형에서 y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 도니까 8만큼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은 그릴 필요는 없지만 좀 그래도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리면 뭐 이렇게 생긴 친구죠. 이렇게 생긴 친구지.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자, 좀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예쁘게 그리고 싶으니까 자, 뭐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8,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고 여기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0, 몇이에요? 마이너스 7이죠.
여기가 지금 원점이고. 근데 얘를 접어 올렸잖아요. 네. 뭐 얘도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해볼까? y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몇? 2의 3승 28이니까 여기는 3이죠. 뭐 간단하니까 바로 그냥 할게. 자, 그 다음에 얘에다 절대값을 매겼으니까 꺾어 올리면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그릴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는 그릴 필요 없어요. 자, 그대로 꺾어 올릴게. 그래서 꺾어 올리시면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y좌표 몇입니까? 이거 그대로 접어 올렸으니까 7이죠. 7.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긴 등호가 안 붙었으니까 뚫어 놓으시면 되죠. 뚫어 놓으면 되죠. 뚫어 놨어.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 지울게요. 네, 필요 없는 애니까 이제. 그래서 요쪽을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쪽은 자 0 이하인 구간에서는 자 일단 절대값이 붙은 이차함수입니다. 절대값이 붙은 이차함수. 자, 그럼 뭐 일단 이렇게 생긴 애인데 축은 어디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일단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얘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래서 축은 마이너스 3이니까 요런 데가 축이고요.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일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니까 아까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0을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으면 y좌표는 구하려고 하는 거야. 3의 제곱에서 7 빼니까 0,2예요. 그래서 0,2니까 뭐 여기가 7이니까 대충 뭐 요점을 2라고 잡을게요. 요점을. 그래서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예요.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예요.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인데 여기다가 뭘 붙여놓은 거예요? 절대값을 붙여놨죠. 그럼 또 접어 올릴게요. 그래서 접어 올리시면 자, 이 y값 마이너스 7이 정확히 여기 7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접어 올리셔서 요렇게 돼요. 자, 요렇게 돼요. 자, 그럼 뭐 얘는 이제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건 또 지울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 거야.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한 거야. 지금 마이너스 1 안 붙은 상태.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 했던 얘기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되니까 1만큼 내려주시면 되죠. 자, 아까 여기에 y값이 2였죠. 그러면 정확히 1만큼 내리면 자, 이제 1만큼 딱 내려서 요렇게 여기가 이제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대로 그냥 1 내릴게요. 그러면 한 칸씩 내리시면 그래프의 모양은 1씩 내려서 요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1이죠. 그리고 여긴 7 해야 돼. 등호가 붙었으니까. 자, 그러면 자, 또 필요 없는 애는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2도 필요 없죠, 이제.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여기 y값은 몇일까? 7에서 1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6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게 뭐다? fx의 그래프다. 자, fx 그렸으면 사실 끝난 거죠, 이 문제. 자, y는 t라는 상수함수, x축에 평행한 요런 직선이죠. 자,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거. 사실 이 문제는 불연속인 좌표만 물어봤으니까 이 h라는 함수를 굳이 뭐 일일이 다 따지진 않을게요. 당연히 시험 현장에서도 빠르게 푸셔야 되니까 바로바로 불연속인 좌표. 자, 개수가 바뀌는 밑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t값이 이런 마이너스 1보다 밑에 있을 때는 교점은 없죠, 지금. 자, 우리 보기 편하게. 자, 요 fx를 좀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좀 다시 이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여기는 칠해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고, 요렇게. 자, 요게 지금 fx입니다. 자, 그러면 y는 t가 이런 데 있을 때는 교점이 지금 없죠. 즉 h, t값이 0이란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t값을 더 줄이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교점의 개수가 언제 딱 바뀌어요? 요때 바뀌죠. 처음으로 요때 바뀌죠. 요때. 즉 t값이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교점이 딱 두 개인데 마이너스 1보다 아주 살짝 작을 때, 즉 마이너스 1로의 좌극한 값은 0일 거고 마이너스 1로의 우극한 살짝 위에 있으면 교점은 4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연속이겠죠. 지금 벌써 뭐 찾은 겁니까? 불연속인 A좌표 하나 찾은 겁니다.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위에서는 한동안 4개가 지속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갑자기 확 바뀌어요. 교점이. 요때 확 바뀌는 거죠. 요때. 그치? 요때는 Y는 0이죠. X축. 요때. 자, 그래서 0에서의 좌극한일 때는 교점이 4개다가 딱 0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확 바뀌니까. 그래서 요때가 또 불연속이 될 거고 0에서의 우극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또 A값 하나 찾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교점의 개수가 언제 바뀌나 봤더니, 자, 0보다 살짝 큰 상태에서는 6개씩 계속 유지가 되다가, 요 포인트 있죠? 그래서 요 포인트. 즉, Y는 1일 때. Y는 1일 때, 요 때도 교점의 개수가 확 바뀌죠. 그래서 6개였다가, 갑자기 여기 될 때, 하나, 둘, 셋, 넷, 이때까지는 6개가 유지되다가, 1에서의 우극한, 그러면 요거보다 살짝 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5개로 개수가 확 바뀌면서 불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또 불연속인 A값 찾은 거고. 자, 그러면 또 한동안 5개가 유지가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가 유지가 되다가 또 어느 순간, 이런 순간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유형 많이 보셨으니까 지금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에서도 네, 개수가 확 바뀌죠. 그래서 6에서의 함수값은 하나, 둘, 셋, 넷, 4개로 확 바뀌잖아요. 5개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극한, 6에서의 우극한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연속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동안 3개가 유지가 되다가, 교점이 3개가 유지되다가, 또 요때. 자, 또 Y는 7. 네, 요때. 그래서 T값이 또 7일 때. 자, 그래서 요때는 하나, 두 개 되고요. 요거보다 살짝 밑에 7로의 좌극한에서는 3개였는데 갑자기 2개로 바뀌고 7에서 이제 우극한부터는 계속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는 계속 있는 거니까 이게 계속 2개죠. 그래서 여기서도 불연속이더라. 그래서 이 H라는 함수를 불연속이 되게 하는 요 A 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가 나오고요. 문제에서 합을 물어봤죠? 뭐 더할 거니까 얘네는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얘네 둘이 더해서 합은 몇이다? A의 합은 13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 유형 자체는 사실 정말 우리가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정말 뭐 주어진 상황이야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파악해서 교점의 개수, 언제 불연속이 되고 뭐 우극한 좌극한 값 구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쫄지 않고 그냥 뭐 쓱쓱쓱 그릴 수 있는가, 그릴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서술형 마지막 문제는 뭐 함수의 극한과 도형과의 활용 문제인데 그거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뭐 여러분이 또 많이 봤었던 유형이기도 해서 요 문제 서술형 뒤에서 두 번째 4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라 서술형. 제가 수업 때도 항상 강조했지만 서술형 나오는 학교에서 특히 미분계수의 정의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해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형을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서 미분계수의 정의의 형태 또는 도함수의 정의의 형태를 만드실 수 있어야 된다. 엄청 강조를 했었던 거고 특히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교육과정 EF를 인정하지 않음. 뭐를 저격한 겁니까? 로 땡땡의 정리 써서 맨날 그냥 간단히 쉬운 문제들 해결하고 넘어가는 친구들 저격한 거죠. 저는 그래서 수업 때 일부러 그 로 땡땡 그거 거의 얘기하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교육과정상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라라는 겁니다. 자 크게 파트가 두 가지죠. 이런 분수식의 극한값 구하시고 또 이런 분수식의 극한값 구하신 다음에 그냥 2개 더하면 돼. 자, 그래서 크게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 요 극한값 구하는 거랑 두 번째 요 극한값 구하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극한값을 구해 봅시다. 자, 요런 식의 형태 나왔을 때 또 좀 쫄 수도 있는데 쫄지 마시라고 우리가 방학 때부터 미분계수 파트 우리 교재에도 막 이런 문제 막 지겨운 거 막 많이 있는데도 연습 훈련 하시라고 노래를 불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요거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x를 3으로 보내는 상황에서 자, 여기 마이너스 3fx가 있으니까 자, 우리 기본적인 f 프라임 자, 3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 이용해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얘는 x를 3으로 보내는데 x-3분의 fx-f3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구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fx니까 자 요렇게 묶어서 그러면 요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f3을 일단 요렇게 해주고 다시 가로를 닫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내 맘대로 여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요거 하면
3F3을 내 맘대로 더해준 겁니다. 3F3을 내 맘대로 더해줬으니까 다시 3F3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주셔야죠. 마이너스 3F3 이렇게 해주셔야 원래식이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냥 뭐 대단하지도 않은 그냥 간단한 식 변형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요 항과 지금 제가 마지막에 식을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한 마이너스 3F3, F3으로 묶이죠. 자, 그래서 바로 정리를 하시면 x가 3으로 보내는 상황에서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자, 요 놈 먼저 F3으로 묶을게요. F3으로 묶어서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개수에다가 요 놈의 개수인 마이너스 3을 더하시면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뒤에 있는 애들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쭉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fx 마이너스 f3이죠. 자, 그러면 요 분수식을 크게 두 개로 쪼개 보겠습니다. x가 이제 3으로 갈 때 이제 가로 열 거고 쪼갤 거니까 자, 이거 바로 약분되죠. 얘네는 약분이 돼. 그래서 그냥 f3이에요. 그냥 어떤 상수야, 상수. 그리고 이거 알려줬잖아.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분의 요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지금 요런 형태 만들고 싶으니까 요 분모를 또 쪼개서 쓰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는 건데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일단 분자 이렇게 똑같이 올릴 거고요. 자, 근데 원래 분모는 요 놈이었으니까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원래식이랑 똑같은 거고 그럼 이제 요 극한 요 놈의 3에서의 극한식이 그냥 뭐다? F'3이죠. 다항함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니까 바로 F'3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F3 값은 몇이에요? 2.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마이너스 3 F'3 인데 여기다 또 뭘 곱해놨어? x를 3으로 보내니까 곱하기 6분의 1이죠. 자, 요거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 결국 2 마이너스 2분의 1 요놈 곱한 겁니다. F'3입니다. 자, F'3 몇이에요? 이게 4래요. 그럼 2 빼기 2죠? 0이네요. 그래서 0이다. 일단 이렇게 나와요. 앞에 극한값이.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미분계수의 형태, 변형 이용해서 한 거고요. 자, 요거를 좀 요런 식으로 이제 나왔을 때 제가 로땡땡을 쓰는 게 아니라 결국 원리는 동일한 거긴 하지만 제가 요런 거 조금 간단하게 처리하시는 방법을 수업 때 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는 뭐 교육과정에 위배되지 않을 겁니다. 자, 요 분자 덩어리 자체를 gx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gx 이름 붙일게. 자, 뭐 여기서 그대로 해보자. 여긴 써놨네. 그냥 여기서 바로 할게요. 여기서 자, 두 번째 방식으로 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극한식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뭐 요거 어차피 x-3 미분계수 형태로 바꿀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요거 gx예요. 일단 gx야. 자, 근데 지금 이런 분수식의 극한값이 존재해야지 뭐 답이 일단 어떤 값으로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다 내가 3을 집어넣어 볼게. 자, 여기 x에다 3을 집어넣으시면 9 빼기 6 3f3에서 다시 마이너스 3f3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g3이 몇이야? 0이란 얘기죠. 지금 g3은 0입니다. 자, 원래는 엄밀하게는 gx의 3에서의 극한값인데 지금 이 gx도 요 다항함수에다가 f3이라는 상수를 곱해놨고 자, 그 다음에 다항함수에다 마이너스 3 곱해놓은 거 그냥 더한 거니까 당연히 얘도 무슨 함수예요? 다항함수죠. gx 다항함수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그냥 g3이 0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도 당연히 똑같은 식이고요. g3이 0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미분 가능한 g라는 함수에서 무슨 계수? 미분계수. 따라서 g' 3에다가 여기도 리미트 붙어 있는 거죠. 곱하기 6분의 1이다. 요 놈이에요. 자, 그러면 g라는 함수를 미분한 거에다 3 집어넣으면 되죠. 요거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되잖아. 여러분 요거 상수예요, 상수. 자, g'. 자, 그냥 위에다 쓸게요. 위에다가 g'x는 자, 얘는 숫자야, 숫자. 그래서 요거 미분한 2x에다가 요거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2 그냥 f3
x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미분하시면 상수 마이너스 3 그대로 써주고 f 프라임 x 따라서 g 프라임 3은 자 x에다 3 집어넣으면 되죠. g 프라임 3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6 f3 그 다음에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 f 프라임 3이다. 이렇게 되죠. 요거 두 개 바로 밑에 써져 있네요. 그래서 몇이에요?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12 그 다음에 여기다 4 집어넣으시면 빼기 12 0이네요. 그래서 요 값이 몇이다? 0이다. 그럼 0이랑 6 분의 0이지. 그래서 이렇게 0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분자가 복잡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 분자 전체를 통으로 gx라는 새로운 함수로 놓고선 이렇게 다시 gx에 대한 미분계수로 표현해서 푸시는 방법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교육과정상에도 문제되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0이야. 첫 번째 극한값이 0이에요. 뭐가? 이 덩어리가 0입니다. 이 덩어리가 0 이렇게 나온 거고 자, 이것만 구하면 얘는 이제 훨씬 쉽죠. 그래서 두 번째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3-2h 제곱 마이너스 f3 그 다음에 여기 h 세제곱 마이너스 4h 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근데 f는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죠. 자, 그러면 그냥 여기 f 머시기 빼기 f 머시기 있으니까 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자, 여기 x 값에서 여기 x 값을 빼준 걸로 나누면 평균 변화율식이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미분계수의 형태로 먼저 만들게요. h가 0으로 갈 때 f 3-2h 제곱 마이너스 f3인데 이제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그럼 3은 날라가죠. 마이너스 2h 제곱 자,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 그거의 극한.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계수의 형태인데 원래 식을 맞춰줘야 되죠. 자, 그래서 원래 있던 이 분모는 요 분모만 좀 따로 계산을 해보면 h2로 묶이고 h-4죠. 자, 근데 지금 내 맘대로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요 마이너스 2를 상쇄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분자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다시 돌려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원래 이런 애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요런 애를 따로 곱해주면 원래 식이랑 똑같죠. 자, 그럼 이제 요 덩어리가 뭐고요? 미분 가능한 f에 대해서 f 프라임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리미트 붙어 있는 건데 그냥 h에다 0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면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f 프라임 3 문제에서 4라고 줬네요.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에서 몇이다? 2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극한 값이 2다 이렇게 나오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죠. 그래서 0 더하기 2에서 답은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2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죠. 이 미분계수의 정의식.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식인데 우리가 방학 때부터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먼분계수, 면분계수 막 하면서 미분계수 하면서 서술형을 대비해서 반드시 식의 변형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도 말씀드렸고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셔서 푸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미분계수의 정의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좀 풀어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주요 문항들도 좀 풀어봤는데 확실히 예년에 비해서 뭐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뭐 1학기 1학기 때의 수원 시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상대적으로는 수월한 편이 아니었나. 그렇다고 뭐 시험 자체가 되게 쉬웠다는 아니에요. 시험지 자체가 쉬운 시험지는 아니지만 여태까지의 그 선정 시험지에 비해서는 약간 수월한 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특히 상위권에서의 이제 변별력을 또 가르기 위해서 기말고사는 무조건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말고사 준비를 더욱 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까지 치른 우리 선정고 친구들 아직 시험 하루 더 남았죠. 그래서 남은 시험 준비 또 잘 하셔서 마지막 시험도 잘 보셔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퍼, 바.